안녕하세요.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나무들 아마 눈에 많이 찬 나무일 거예요. 크기가 한 뼘, 그 다음에 나이는 22살. 이 분에 새롭게 새 출발한 지는 올 봄에 새 출발을 했으니까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나무예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올 봄에 이 출목한 걸 떼어 가지고 합판 작업을 거쳐서 분울림을 한 나무입니다. 근데 얘들이 여름에 목이 뜯겨가면서 참 열심히 자라줬어요. 근데 이 나무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건 올 봄에 분울림을 한 소재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. 봄에 분갈이한 소재들도 마찬가지예요. 얘들을 기준으로, 제가 모든 나무 기준은 소사나무다라고 그랬으니까 소사나무 그것에 준해서 이 다른 소재를 분울림하신 분들은 이 나무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나무 생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이렇게 길게 도장한 가지가 보이는 것은 바꿔 말하면 뿌리에서도 도장한 뿌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지 하나는 뿌리 하나하고 맞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뿌리 하나, 가지 하나, 뿌리 하나, 가지 하나. 그래서 잔뿌리는 자그마한 가지가 생겼을 것이고, 큰 뿌리는 큰 이 긴 가지가 있는 곳에는 긴 뿌리가 생겼을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뿌리가 길고 짧으면 문제가 아니고 이 뿌리의 굵기가 문제가 돼요. 즉 여기에서 가지가 얇은 것, 이 약한 것은 얇죠. 근데 얘들은 굵어요. 그러듯이 뿌리도 똑같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면은 그 뿌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때로는 제 눈에는 뿌리로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. 즉 뿌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인데, 문제는 이 가지도 골고루 나와야 되고 뿌리도 골고루 나와야 되죠. 그래서 이 가지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완전히 활착을 했으니까. 자,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성장을 했고, 이 나무도 그럴듯하게 괜찮게 성장을 한 나무예요. 나무 이쁘죠? 근데 이 나무는 아직 근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잘라낸 부위하고 그 줄기하고 잘라낸 부위하고 굵기 차이가 별로 안 나죠. 근데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해 갈수록 팔방근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굵어지고 영양분이 모이니까 굵어지고, 그렇게 해서 이제 전차 작품이 되어 가는데, 문제는 바로 요 나무예요. 그러니까 얘들은 잎은 다 달고 있는데 얘는 잎이 없어요. 제가 일부러 땄느냐? 그건 아니겠죠. 그래서 이 나무는 보면은 이 자연 주립 형태로 참 예쁘게 생긴 나무인데,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. 왜 죽었을까요? 이 나무는 애초부터 제가 일정 비율은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감았던 철사를 미리 끊어놨는데, 이걸 한번 그대로 들어보면요, 뿌리가 작년에 이렇게 한 가닥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소사는 뿌리 한 가닥만 가져도 살거든요. 근데 요 뿌리 한 가닥 나온 것마저도 아마 이 밑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 군이 이렇게 합판이 들어있을 거예요. 이 합판이 들어있는데, 이 합판이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팔방근을 유도해 보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심으면 살아요. 그냥 땅에다 심으면 사는데, 흙에다가 이 합판 작업 하지 않고 심으면 사는데, 그래도 만에 하나 요게 이 이육 뿌리가 성장을 하면서 곁에 뿌리가 같이 나와준다라고 그러면은 이 나무는 작품이 되죠. 그런데 팔방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얘는 거의 영원히 상품 수준에서 머물게 돼요.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의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손해도 감수를 해야 돼요. 마치
유명한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 자기들, 도자기들을 망치로 깨서 내버리듯이. 그래서 이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죠. 근데 이런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. 어떤 때는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. 그냥 할 걸 하다가도 잘 만들어진 나무를 보면은 다시 마음을 이제 다잡고 또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합판을 대서 팔방근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소재목의 특징은 뭐냐면요, 이게 부정어가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른 가지가 좀 많이 생기죠.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제일 처음에 이 나무 잎을 감당할 만큼 충분했던 뿌리가 아니에요. 근데 얘들이 이제 물도 맞고, 그 다음에 이 나무를 5월 말 정도, 5월 말 6월 초부터 액비를 줬던 것 같은데, 그때부터는 이제 요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근데 이제 마른 가지도 많고, 근데 아직 부정화는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올 한 해는 얘들은 완전히 활착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활착을 했는데, 지금 이 순을 자르는 목적은 뭐냐, 이 죽은 가지들, 마른 가지들이 있거든요. 이 마른 가지들을 정리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마디 사이를 짧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. 이렇게 취목한 소사라든가 취목한 작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,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확인을 했겠지만은, 저는 이 소사라든가 잡목을 취목을 할 때 이 엄지손가락 굵기 이상은 절대 만들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밑부분에서 뿌리가 나면서, 이 밑부분에서 뿌리가 나면서 잘라낸 엄지손가락 굵기를 해도 1년 정도 지나면은 새끼손가락 굵기 자른 자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이것이 완전히 아물어야 이 나무가 완벽한 나무가 되는 거죠. 어쨌든 그 정도 굵기가 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 세지소사는 상처가 전혀 없는, 거의 완벽한, 상처에 대해서는 완벽한 나무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재배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원줄기만 키워놓고 가지를 받아다는 형태죠. 근데 얘들은 이 가지였을 때 이게 지금 전부 새로 뽑아낸 가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일지가 됐든 쌍간이 됐든 스스로 다 균형을 다 갖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자연산 소사에서 가지 뽑아낸 것 보면은 이 줄기에 비해서 가지는 뭐 새끼 손가락처럼 가늘어 가지고 그 균형이 맞지가 않는데, 얘들은 균형을 다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처가 없고, 두 번째로는 이 줄기와 가지가 전부 균형을 이미 갖추고 있다. 그 다음에 결정적인 세 번째 특징은 뭐냐, 소재는 그냥 소재일 뿐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취목한 나무는 바로 감상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잎을 잘라주면은 어느 정도 모양 형태도 나오고, 그 다음 뭐라 그럴까, 감상하기에 무난하다라는 거죠. 이제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로 뭐냐, 이 나무는 얘는 줄기는 지금 20년이 넘었단 말이죠. 근데 뿌리는 지금 작년에 나온 거 살아있다고 쳐도 2년 차예요. 그러니까 이 뿌리하고 줄기하고 20년 차가 날 정도로 뿌리가 젊어요. 그래서 이 뿌리 발달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밑에 팔방근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. 뿌리 근장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이 나무 분재에서 이 근장은, 소사 같은 경우는, 자연산 같은 경우는 이 근장 만들어진 이 소재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, 자연산에서는. 그리고 이 자연산을 채취해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근장까지 만들어진 그런 소사도 역시 귀하죠. 근데 요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
이 명목은 출목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나무도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나중에 명목이 될 수 있는 확률, 물론 저 혼자 명목이 되지는 않아요. 이걸 아는 사람 또는 키울 줄 아는 사람이 장기간 배양을 했을 때 명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약한 가지들은 이제 세력을 받아갖고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강한 가지들은 세력을 눌러 놔가지고 이 줄기, 가지, 그 다음에 뿌리, 이 세 가지가 삼일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, 그러니까 올해 분올림한 소재들의 공통 작업은 바로 뭐냐면은 길게 자란 도장한 이 가지들만 적절하게 잘라주고,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가지는 그냥 놔둬요. 이것도 순간적으로 자를 뻔했는데 이것도 지금 머리카락보다 약간 좀 굵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가지들도 그냥 놔둬요. 그래서 이 가지들이 힘을 받아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지는, 이 개체 자체는 다행히 크게 잘라내고 크게 마른 가지가 없어가지고 괜찮은데, 만약에 크게 마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 시기에 잘라서 상처 보호제도 발라주고 해서 나무를 만드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위치에 나와, 지금 이 시기에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이 작업 보시면 안 돼요. 제가 이 분재원, 예술분재원 홈페이지도 이제 운영을 하는데, 얼마 전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 분이 지금 한여름인데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. 그 나무 아주 위험해요.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은, 분재라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. 겨울철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 트지 않거든요. 그래서 때가 있는 건데, 그리고 분재를 하는 즐거움은 뭐라 그럴까,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풀어나간다라고 그럴 때 우주라는 것은 때하고 관련이 되죠.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,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일단 올해 작업은 이제 끝나고, 겨울에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디 한 군데가 V자가 아니고 가지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뭉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꼼꼼히 살피면서 그때 이제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이 작업 상태로도 괜찮죠. 자, 동영상이 너무 쉽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허무할 것 같으니까 이 나무하고 제일 처음에 같이 찍었던 그 나무 하나를 추가로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나무도 보면은 이 원줄기, 그 다음에 밑에 옆에 자간이 붙어 있는데 거의 같은 방향이죠. 이 가지가 또 줄기가 밑에서부터 아주 고르게 가늘어지면서 제대로 성장을 했는지, 뭉친 자리는 없는지,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, 요 뒷부분은 이제 나무 이런 가지들을 뒤로 제낀다든가, 요 가지는 지금 마른 가지는, 마른 가지가 아니고 마를 가지입니다. 이렇게 이파리가 시원찮을 때는 이건 마르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죽은 가지들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,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앞으로 세월만,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.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, 그 다음에 때리면 분갈이 해주고,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 한 날은 베란다에 혼자 나가서 순정리하고, 그러다 보면 또 화도 풀리고, 뭐 하여튼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. 자, 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완성목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일단은 이 나무 줄기와 뿌리가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력이 강한 가지들만 자르는데, 반드시 자를 때는 이 잎의 방향이 바깥을 향해 있는 것, 이 바깥을 향해 있고, 그 다음에
이 밑으로 이렇게 곧바로 떨어진 이 가지는 소사나무나 일반 잡목에서는 잘 안 나와요. 어쩌다 나오기도 하죠. 근데 그런 가지가 있으면 그런 가지만 잘라내는 거예요. 약한 가지는 다소 지금 보기에 조금 미흡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분울림 첫 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많이 성장한 가지들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누를 때는 이 나중에 나무가 자연 곡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2cm를 넘지 않도록, 그러니까 짧게 잘라주시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은 가지라도 방향이 틀어진 것은 잘라서 줄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아예 잘라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가위질 몇 번만 해도 사실 이런 나무들은 금방 나무 형태를 갖추게 됐죠. 자, 지금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하나가 지금 이 가지가 말랐어요. 말랐는데 이 마른 자리 옆에서 뭐가 나왔는 거니? 이쪽에 또 가지 하나가 나와줬죠. 그럴 때는 이 마른 가지는 바짝 잘라주고, 이것 역시도 불필요한 위치, 즉 이 앞에 줄기를 가리는 이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라줍니다. 그러면 이런 가지를 잘라내면 갑자기 속이 시원해져요. 막혔던 것이 확 뚫린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.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죽은 가지들도 얘들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잘라주는 걸로 가지 정리 작업을 하게 되죠. 근데 이 소사를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니? 소사가 그러죠. 분재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. 말라도 대개 보면은 필요 없는 위치에서 난 것. 그러니까 잘라내도 좋을 위치에서 난 것들이 이쁘게 말라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분재는 사람이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소재와 그 다음에 자연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. 그리고 빼먹었는데 지금 이 죽은 가지를 자꾸 잘라내는 것은 겨울에 잎이 지면은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인가 죽어있는 가지인가 잠시 혼동을 하게 돼요. 이제 저희가 저 정도 이렇게 좀 경험이 좀 있으면은 딱 척 보면 아는데, 초보이신 분들은 일일이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부러지면 죽은 가지고 휘어지면 산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, 그렇게 손으로 만져보지 않도록 지금 미리 이렇게 죽은 가지들을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. 못 모르고 산 가지인 줄 알고 여기 가지 있으니까 하고 그 옆에 있는 가지를 갖다가 잘라버려 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이 초보 분재인들한테는 종종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렇게 해서 나무 도주, 세지소사 또는 취목소사, 올 봄에 분울린 나무들 어떻게 가지 정리를 할 것인가, 이걸 가지고 했는데, 제가 눈이 적어서 그러니까 자꾸 빼먹어요, 이렇게. 근데 이걸 가지 정리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,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긴 가지만 자른다. 그 다음 죽은 가지도 자른다. 그 다음 불필요한 위치에 나온 가지도 자른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죽은 나무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이 죽은 나무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는 나무가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100% 다 살리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는 나머지 나무들 중에서 진짜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. 저 같은 경우는 나무 개수가 좀 많으니까 100주 중에서 67주 죽어도 심적인 타격을 받거나, 또는 이 나무 죽였다고 와이프한테 쫓겨나가지고 분재원 방에서 웅크리고 잠자는 일은 없겠지만은,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조금
좋은 나무만 버렸다라고 그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소사나 피라칸사 정도는 취목도 잘 되는 나무고, 그래서 모든 걸 단 한 번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, 한 번씩 도전해 보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것, 실력 입구로 경험이더라고요.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